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정치 얘기를 좀 하기 싫지만, 일론 머스크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온라인이 계속 나와서, 그리고 얘기해 볼 것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진행하기 전에 제가 이제 워낙 두서없이 얘기해서 오해도 있는데, 그리고 영상을 그래도 최근에는 좀 덜 만들긴 했지만 그전엔 자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잘 이어졌지만 요즘 좀 뜨문뜨문 만들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오해가 있는데, 제가 말한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만큼 빨리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정치가 미국도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양극단으로 나눠져서 네 편 내 편 갈라서 우리 편에서 이제 지도자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뭐 다 끝난다는 듯이, 그리고 우리 편에서 지도자가 나오면은 뭔가 세상이 크게 바뀐다는 듯이, 바뀌게 하죠. 바뀌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생각만큼 바뀌지 않아서, 그리고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미국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제 주요 공직자나 주요 기관 인사들을 보면, 연준 의장도 요즘 금리 때문에 난리인데,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임명할 때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미국에서는 적습니다. 주 안에 주지사나 그러면 뭐 하원 의원은 뭐 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 동네, 특히 하원이라든지 그 동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들이 더 큰 임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달리 지방이 좀 잘 나눠져 있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무 저렇게까지 상대편을, 그러기보다는 저는 화합?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 반목이나 이런 거를 깨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게 정치인의 요즘 큰 덕목이지 않을까. 얼마나 문제가 산적한데 화합을 해서 그 힘을 한데 모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렇게 왠지 권력투쟁 같고 네 편 내 편 나누는 게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구조상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할 일인가.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저 같은 기술자, 연구자,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지, 정치인은 이런 인프라를 잘 유지하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소방관들이라든지 저도 제대로 느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로. 경찰관들이라든지 여기 홈리스 문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회를 유지시켜줘야 사회를 변화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제가 잘 만들 수 있겠죠. 그분들이 없으면 뒤로 후퇴합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진정한 변화는 좀 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게임을 들어가면, 트럼프가 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를 이제 캐비넷에 정말 앉히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좀 제가 지난 영상하고 똑같이 여기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죠. 트럼프는 EV 텍스 크레딧, 전기차 보조금을 끝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캐비넷에 일론 머스크를 앉힌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 스탠스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트럼프가 전 영상에서 그나마 솔직하다고는 했지만 그게 어려운 거죠. 이제 표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뭔가 이제 민주당 같이 친환경 하면서 전기차 밀어주겠다 그러면서 노조 편을 드는 이 말도 안 되는, 트럼프도 약간은 그러니까 덜하다는 거지 완벽히 벗어나기는 어려운데, 그럼 왜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동조하나? 그러니까 과거에 트럼프가 파리 규약, 그 친환경 규약에서 미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탈퇴를 했죠. 그랬을 때 일론 머스크가 잠깐, 그때 이미 트럼프랑 이렇게 잘 맞아서 잠깐, 그래서 제가 트럼프 쪽이라고, 그때부터 이미 옛날부터 그래서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가 이제 6개월 만에 나가버렸죠. 의견 충돌로. 그러니까 거기서 알 수 있듯이
큰 그림에서는 그런 큰 그림에 이제 손상을 내게 되면은 의견이 틀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이랑 그때랑 또 다르죠. 테슬라가 너무 커져 버렸고 일론 머스크가 공공연히 텍스 크레딧을 없애라는 이유는 텍스 크레딧 없이 경쟁사랑 붙었을 때 지금 미국에서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여전히 절반 이상 먹고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요즘 뭐 구글 독과점도 그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절반 이상 먹으면 독과점에 걸립니다. 그 정도의 위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가 미친 기업이었던 거죠. 지금도 미쳐 있고요, 사실은. 50% 넘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EV 텍스 크레딧이 없이 경쟁사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이제 온라인에서 트럼프 의견에 동의를 하는 거지만 옛날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온갖 페널티가 상존하기 때문에 CO2를 뿜뿜 하는 것에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그 텍스 크레딧은 일부의 어느 하나의 조건일 뿐 더 빅픽처를 보면은 테슬라한테 이득이라는 거죠. 경쟁사가 이 시장에 못 들어오고 그리고 여전히 다른 페널티가 상존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없어졌을 시에 테슬라한테 이득이 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저는 여기에 온라인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제가 챗GPT 4.5에도 물어보면은 야 이게 상충되는데 왜 트럼프랑 온라인 하냐 보면은 비욘드 EV라고 표현하고 진짜 4.5 챗GPT 너무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스 앤 포지셔닝 막 이렇게 트럼프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 해서 막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싱이라든지 포지셔닝 그리고 아까 말한 테슬라한테 텍스 크레딧 없이 모두 없이 계급장 떼고 붙으면은 여기 못 들어온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기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diversification of interest. 그러니까 스페이스X라든지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를 어디에 앉히고 싶어 하냐면은 government efficiency deregulation, space exploration.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사업이랑 겹치기도 하고 차후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이라든지 이 로봇도 로봇 하면 주식하시는 분이라 다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 지금 전기차 가는 것도 저렇게 노조가 반대하는데 그 자동화나 이런 문제 때문에 부품이 줄고 더 자동화하는 거에 더 손쉽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 반대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맞다 이게 다 좋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상당 부분 테슬라한테 득이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사업에 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좀 더 가깝게 한다라는 거지 너무 하나에만 몰두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까지 챗GPT가 너무 잘 설명해 줬는데 요즘 진짜 너무 똑똑합니다. AI 무서움. 그리고 AI 하니까 뭐 엔비디아가 제가 워낙 강력하지만 커스텀 칩도 얘기했죠. 근데 누가 될지 저도 잘 모른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엔비디아가 워낙 화제다 보니까 근데 누가 될지 모르는데 제가 지난 또 그런 픽셀에서 9에서 얘기한 거는 AI는 실제가 있는 버블이기 때문에 뭐 조종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기술이 있고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신기능을 계속 줄 수 있고 그게 완벽하진 않더라도 새로움을 주는 그러니까 AI는 진짜라는 거죠. 근데 완벽하진 않다. 근데 쓸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는 아니다라는 의미로 계속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 정치적인 뉴스가 너무 중요한 게 많이 나와서 오늘 영상을 안 만들 수가 없었는데 테슬라한테 이건 진짜 큰 호재죠. 그러니까 유럽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죠. 기가상하에서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하는데 거기에 관세를 이제 그러니까 중국산 전기차죠. 테슬라도 중국산 전기차가 많습니다. 기가상하에서 얼마나 많이 만드는데요. 그게 유럽에 상당 부분 수출되는데 거기 관세를 두들겨 맞았다가 이걸 조정해달라 그래서 테슬라가 정말 많이 깎였습니다. 이건 정말 굿뉴스죠. 원래 20.8%였는데 9%대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조정이 됐죠. 다들 항의를 해서. 근데 테슬라가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소폭 내려갔고요. 그리고 웃긴 게 유럽 브랜드인데도 이제 중국산에서 만드는 것들은 그게 그렇게 많이 깎이진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근데 깎였는데 37.6%에서 36.3%.
팔지 말라는 얘기죠. 중국산들 보면은 20% 아래짜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야 17%면은 상당한데요. 조금 보태서 대부분 20%대인데 저걸 딛고 유럽에 수출하기는 앞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9%대다. 이게 깎인 이유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래도 EU도 좀 말이 되게 이걸 좀 장벽을 친 거고 무조건 저 국가 나쁜 국가다 해서 깎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데 그게 이제 공정 경쟁을 방해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보조금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온 친구들은 보조금 치겠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보조금은 이래이래해서 받은 거다. 이게 공정 경쟁은 위반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으로 디펜스를 해서 9%까지 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에서도 공고할 테고 그리고 기가 베를린에서도 왕창 생산하기 때문에 꾸준히 잘 이제 넓은 시장에서 테슬라가 폭발적 성장은 모르겠으나 꾸준히 잘 팔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으로 또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됐고요. 제가 참 미워도 테슬라라고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참 테슬라밖에 탈 차가 없는 게 GM은 이 와중에 한 1000명 정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닌데 이제 내부 소스로 레이오프한 건 공식적인 건데 1000명 정도라는 거는 이제 내부 어나니머스 소스에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굉장히 많이 잘랐답니다. 이 와중에 자율주행이 대세인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자르면은 도대체 어떡하자는 건지 참 이게 참 내연기관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참 이게 또 이제 울트라 크루즈, 슈퍼 크루즈에 이어서 이제 울트라 크루즈로 갈라 그랬는데 그게 또 캔슬됐죠. 왜 이런 거는 비판을 안 하시는지. GM 보면은 하다가 접는 것도 많은데 늦게라도 해주는 테슬라가 저는 양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좀 과대 광고지만 근데 다른 친구들은 뭐 캔슬하는 게 다반사라서 근데 그런 실패랑 또 이제 맞물려서 참 테슬라 FSD가 상대적으로 저는 그래서 대단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그래도 GM 크루즈라든지 로보택시 서비스를 같이 하는 유일한 내연기관이자 자회사로 그런 로보택시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참 이런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자른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이걸 차를 너무 차로만 보는지 근데 여러 가지 이슈가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워낙 테슬라에만 다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테슬라가 뭐만 에러 나면 그렇게 헐뜯는데 GM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밸류를 여기에 더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면 때문에. 또 다른 로보택시로는 중요한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웨이모가 벌써 주당 10만 건 이상의 라이드를 지금 서비스하는 지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한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고 그러니까 차츰 이걸 늘려가고 있는 거죠. 꾸준히 진짜 한 발 한 발 박수 쳐주고 싶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되게 쉬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냥 규모를 키워서 원가 절감하고 이러는 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웨이모도 에러가 좀 있습니다. 여전히 크고 작은 샌프란시스코 여기에서 서비스할 때 보면 어디 가서 처박혀 있는 거 여전히 조금씩 빈도는 좀 떨어지지만 있고 이제는 뭐 hon킹을 한다든지 이제 크락션을 울린다든지 한밤중에 모여가지고 서로 막 붙어 있으니까 이상하게 이제 차들이 어디 가서 이제 모이면서 자기들끼리 집회하면서 막 갑자기 너무 가까워지니까 이제 크락션을 울리는 거죠. 그것도 재미나게 봤습니다. 이제 별의별 에러가 다 나오는 거죠. 이런 에러도 해결하랴 사람들하고 이제 거기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하고도 이제 싸워 나가야 되고 사업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라이다도 대량 생산하면 가격이 내려간다면서요. 지금 웨이모가 6th generation 하드웨어에서는 커스트 다운의 초점을 목표를 맞추겠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커 중국 자동차가 만드는 이게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뭐 연구용으로야 몇 대 뭐 그럼 관세를 피할 수 있는지, 아니 커스트다운 한다면서, 야 참 중국을 버리기 어렵죠.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이미 우리는 얽히설키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재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하여튼 웨이모가 지금 중국제 벤을 가지고 다음 로보택시 제너레이션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특히 센서의 가격을 많이 낮추는 거에, 그리고 퓨얼 센서라고 그러죠. 센서 너무 많고, 아니 웨이모를 그렇게 옛날에 제가 한 4년 전에 이것도 결국 저도 많이 틀리긴 합니다만, 근데 이거는 아니 제가 맞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 이제 웨이모가 테슬라보다 앞선다, 저거 많이 만들면 가격 내려갈 거다. 아니 뭘 내려갑니까? 우리는 늘 성공된 것만 봐서 그래요. 무조건 그 기술이 단순하고 이미 어느 정도 완벽히 스테빌라이즈 돼서 스테디 스테이트로 만들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무래도 기술의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네? 그런 일이 빈번하게,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당했던 게 이제 중국이 카피해 가니까, 그래가지고 규모로 밀어붙이니까, 중국의 전략은 대부분 다 그렇게 가니까, 그거에 특히 너무 민감하게 특히 한국 분들이 많이 반응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할 수 있는 애는 하는 거고요. 중국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있습니까? 그걸 대량 생산하다가 박살나는 기업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그중 살아남은 애만 보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죠.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회사나 이제 인더스트리얼 쪽으로 오면서 그냥 무작정 많이 만드는 게 쉽지가 않구나. 아니 이거 그럼 결국 테슬라 FSD 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도 나중에 라이다는 최대한 줄이고 결국 비전에 의존할지도 모릅니다. 돈 문제 때문에. 그런 조짐이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아버지와 함께 얘기했는데, 결국은 몇 년이 지나서 그 증거가 되는 방향성이 웨이모에서 나와서 이걸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커스트라는 건 진짜 다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대량 만드는 거, 그러니까 1개 만들다, 10개 만들다, 100개 만들다, 10,000개 만드는 거, 카피 앤 페이스트 다시 한번 쉽지 않습니다. 10,000개, 10,000개? 10만 개, 뭐 100만 개 이렇게 가잖아요. 완전히 프로세스가 달라집니다. 별의별 걸 더 신경 써야 되고, 정말로 제대로 프로세스를 설계하지 않으면은 돈이 더 들어갑니다. 아니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은 사람 기다리다 목 빠지다가 딴 데로 가겠죠. 10만 건도 대단하지만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서비스하는 게 한 700대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700대 가지고 이제 너무 적죠. 그러니까 전 미를 이제 커버하려면 웨이모도 이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줬으니까 이걸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많이 만들면 가격 그냥 다운된다고, 라이다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공한 것만 보기 때문에 그게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같이 기술의 복잡도가 아무리 AI 도움이 있지만 제조는 아직 더딥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 다양해지니까 많이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웨이모도 그래서 가격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뭔가 그렇다고 해서 뭐 라이다를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라이다에 대한 밤이라든지 이럴 때는 라이다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당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현실성, 그런 게 실효성이죠. 법을 제정할 때도 실효성, 이상만 쫓을 수도 있지만 실제 그게 가능한지, 현실에서는 이미 세월이 지나면서 과거에는 좋은 법이었지만 악법도 있고, 그럼 내가 새로운 법안이 이게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옛날같이 원사이드하게 뭘 하긴 이제 쉽지 않습니다. 과학기술도 그렇고요. 이제 대량 생산하면 가격을 고민해야죠. 근데 다시 한번 많이 만든다고 가격 그냥 내려가지 않습니다. 많이 만들다가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것도 잘 설계를 해야 된다. 네? 이제는 웨이모가 규모의, 그러니까 차량을 팔려고 하지 않고 로보택시로만으로도 서비스하려고 그래도 벌써 센서 가격이 뭐 이러면 뭐 라이다 가격 많이 내려왔다, 이제 얼마인데 그거를 저기다 조립하고
부품 만드시는 분들은 고거 가격만 생각을 하죠. 조립비라든지 앞으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트레이닝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인게이지를 어떻게 할 건지 더 큰 픽처에서 보면은 예,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빅픽처를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